이 자리에 와주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게임 인터랙티브 미디어 융합 전공은 이정현 교수님을 주임 교수로 하여 새롭게 만들어지는 융합 전공이며 여러분들에게 게임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커리큘럼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오늘 설명회를 오신 여러분들께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작은 색소폰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길거리 공연을 허락한 유일하면서도 최초의 거리 악사. 신사숙녀 여러분, 곧 공연이 시작되버린 게 헛떡헛떡 자리에 앉으라고. Ladies and gentlemen, the show will begin soon. Please ask all of you sitting in the seat. 자, 그럼 지금부터 말도 안 되는 가슴꽃 전설을 시작하겠습니다. Here, then we will start to flower legendary chest that should say, from now. Google Translator. 이어서 저희는 게임 인터랙티브 미디어 융합 전공에서 수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소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 글로벌 트렌드는 융합. 지금 중앙대학교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행보가 시작된다.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가진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게임 인터랙티브 미디어 융합 전공. 장래의 경계를 넘나드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교수진이 뭉쳤다. 경영 전략 위정현,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박진환, 컨텐츠 프로듀싱 김탁훈, 아트 앤 테크놀로지 장욱상, 영상이론 문재철, 영화 실기 이창재, 애니메이션 이지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크리에이터로 성장하는 당신의 선택. 열정, 트렌드, 통찰력, 그리고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경계를 넘나들다. 게임 인터랙티브 미디어 융합 전공. 다음은 각 교수님들의 과목 소개 및 코스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준 게임 인터랙티브 미디어 융합 전공은 이정현 강사, 문재철, 박진환, 김탁훈, 이창재, 그리고 이지훈 교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교수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드릴 테니까 김태호 교수님이 이렇게 박진환 교수님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또 돌아가죠. 제가 그래요? 사실 이 순서가 저 뒤에 있다 그래가지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땡겨서 죄송합니다. 자, 저는 첨단영상대학원에서 애니메이션을 가르치고 콘텐츠 프로듀싱을 가르치는 교수 김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그분하고 형제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고요. 그분이 좋은 말씀을 했어요. 저희가 여기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교를 다닐 때는 끼란 말이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제 끼 있네 이러면은 부정적인. 근데 요즘은 최고의 찬사죠. 어제 아침에 아마 여러분 이 전단지 받으셨어요? 어디서 받으셨어요? 후문 정문 저한테 받으신 분 있어요 혹시? 받으셨나? 자, 그걸 이제 나눠드렸습니다. 나눠드리고 최소한 그걸 보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은 그 끼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내가 이걸 해도 될지. 나는 전공도 이것도 아닌데 괜찮을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 미정희 교수님 빼고 여기 5명이 다 가르치는 것과 학부 전공이 다릅니다. 학부에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여기에 이끈 건 무엇이냐? 바로 그 인터레스트입니다. 그 끼, 그리고 인터레스트. 무엇인가 하고 싶지만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다 대학을 곱게 졸업을 하시고 졸업을 한 다음에 새로운 길을 찾으신 거고 저희가 드리고 싶은 건 대학 다닐 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를 한 번 정도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전공에 오시게 되면 그 인터레스트가 살짝 경험을 해보면서 강렬한 어텐션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어텐션으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은 이거를 더 강렬하게 원하고 더 강렬하게 배우고 싶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교수님들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그냥 여러분 방향만 제시를 해드리고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TV 시리즈 2개 제작하고요. KBS에 내보내고 있고요. 대한민국 교수 중에서 애니메이션을 직접 프로듀스해서 내보내는 사람 저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는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전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오히려 대학 때 저는 사진을 전공했어요. 지금 애니메이션 하지만 제가 인문학이나 경영학이나 회계학 또는 공학 이런 걸 했다면 더 좋았을 걸. 왜냐? 미대에서 죄송합니다. 미대에 계시는 분들 있으면 죄송해요. 미대에서 제가 이거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미대는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주지 않아요. 거기서 가르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스킬입니다. 자, 지금 저랑 비슷한 동생분이 이거 했죠? 굉장히 미대 같아요. 여러분들이 색소폰을 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저 그래픽을 만들 수 있지 않아도 그림을 그릴 줄 몰라도 저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결국은 그 사람이 직접재산권 소유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이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 전공을 만들었습니다. 자, 교수님들 한 분 한 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진환 교수님, 창의 ICT 공과대학의 디지털 이미징. 자, 이분은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이분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뭐 하시는지 시그라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컴퓨터 관련 컨퍼런스에서 발표도 하시고 논문도 내시고 그 당시에도 이미 15년 전에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사라지셨더라고요. 보니까 중앙대에 와 있어. 물론 여기서도 LG랑 삼성 이런 곳에 큰 기술 전수도 하시고 미디어 아트 독보적인 분이세요. 대한민국에서 예술계열 교수로는 아마 1등일 겁니다. 논문수나 프로젝트나 무언한 기술 관련 PD도 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짧게 교수님들 저만 말 많고 여기 교수님들 말 많지 않아요. 짧게 하시고 예, 파이팅. 자, 이창대. 자, 이분이 진짜요. 대한민국 교수 중에 영화 전공 교수 중에 매년
장편영을 만들어서 CJ 유명 롯데 배급사를 통해서 배급하는 교수님은 이분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중앙대에 계십니다. 이 정도면 앞에서 너무 짧게요. 그죠? 선생님을 할게요. 선생님은 본래는 이제 공대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법대를 나왔어요. 재밌죠, 그죠? 그리고 영화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다들 각자 전공에 있을 건데, 그때 앞에까지는 나의 결정 말고 우리 가족의 결정들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아니면 주변의 결정? 그런데 내 인생을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있고 그 원하는 게 사회적인 조건 때문에 부모님의 바람 때문에 내 인생을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 나이 때쯤에 아마 선생님이 법대에서 고생하면서 내렸던 결론 같아요. 법대도 최고 우수하게 졸업했어요. 그 뒤로 인생 역전을 거쳐갖고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조금 더 빨리 당긴다면 조금 더 빨리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해볼 만한 어떤 꿈 같은 게 있을 때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데 졸업하면 사치가 됩니다. 지금 눈을 뜨고 아주 빨리 한 발짝 더 나서는 게 누구를 한 사람 제치고 경쟁을 이기는 것보다 더 가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지는 않거든요. 내 꿈하고 가까워질 때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 박재환 선생님까지 다 말씀 주시면 잘 그만하시고. 자, 노래고. 장우상 교수님은 또 제가 뉴욕에서 직장 다니고 이럴 때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뉴욕에서. 물론 미디어계에서 종사했지만 거기서도 알던 분이에요. 이분은 여러분 어렸을 때 본 아이스에이지 기술 감독 출신이죠. 아니 아까 원래 이게 어떤 시나리오냐면 교수님들 저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 이 마이크 있죠. 이걸로 등장하세요 장우상 교수 이러면 탁 그래서 저거 끼고 탁 나오고 이런 거였는데 너무 세게 하셔가지고 그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같이 올라가시죠. 좀 아까 긴급하게. 자, 지금은 원래는 애니메이션 장편 이런 거 하셨는데 지금은 VR을 하세요. 2년 전에 오하이오에서 열심히 VR 공부하셔서 지금 국가사업도 진행하시고 얼마 전에 무시무시한 작품을 하나 만드셔서 또 VR에 또 발칵 뒤집으려고 하고 계시죠? 장우상 교수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우상입니다. 오늘 많이 와주셔서 정말 기쁘고요. 저는 순수 미술을 했습니다. 페인팅을 하다가 컴퓨터 그래픽을 했고 컴퓨터 그래픽을 하다 보니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어서 애니메이션을 했었고 애니메이션을 하다 보니 관객들과 소통을 하고 싶었고 소통을 하려고 하니 인터랙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인터랙션을 하다 보니 가상현실로 왔어요. 25년간 계속해서 수많은 분야들을 넘나들었는데 그래도 꿈은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까? 그 꿈을 향해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분도 교수님 뭐 전공하셨죠? 제가 설명할게요. 예, 설명하세요. 네, 영상 이론과 스타일 그리고 그걸 연구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비주얼 나오잖아요. 평론도 하시고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런 걸 하시는 교수님이세요. 문재철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를 이제 그때 전공을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같은데요. 저도 원래 전공은 이제 전자공학 했습니다. 전자공학 했었고 또 그 관련된 한국의 대표적인 회사인데 S전자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뒤늦게 저도 이제 영화에 대한 어떤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전공을 바꿔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굉장히 반갑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저 소속이 첨단연한 대학원이다 보니까 대학원생들을 만나다가 우리 학부생들 만나니까 굉장히 흥분되고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빨리 여러분과 만나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의 비선 실사라 그러나요, 요즘은?
위정현 교수님이십니다. 이거를 기획하시고 만드신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 뭐 애리스킴 연주회 좋았나요? 네. 사실 우리 그 중앙대에서 제가 굉장히 이제 아쉬웠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만들게 된 게 우리 중앙대는 너무나 많은 사실은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세요. 너무나 좋은 학생들이 들어와요. 너무 대학 시절이 교수들도 학생들도 죽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에도 우리 형식 전공 과정이 어쩌고 이러기 이전에 마리스킴 그 선생님이 너무 훌륭한 연주를 해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표현해 주셨어요. 사람, 그리고 그 기회, 그 다음에 아트, 그 다음에 캐릭터 다 표현해 주셨는데 근데 제가 박진환 교수님을 하는데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제가 주어진 경영학 쪽 수업만 했었는데 박진환 교수님을 뵈면서 저런 사람이 중앙대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렇게 열정이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학생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사실과 다른가요? 네,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민망해하는 것 같아요. 이 박진환 교수님이 김탁훈 교수님을 소개해줬고 또 김탁훈 교수님부터 굉장히 사실은 감동을 받았고요. 실전을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실전. 네. 그리고 저하고 공통점이 있잖아요. 굉장히 행복했어요. 중앙대에도 저런 분이 계시구나. 저 혼자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는데 저런 분이 계시고 저보다 심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보다 머리 있어요, 사실 지금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그 이슈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김탁훈 교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이창계 교수님 오시고. 네, 그러면 한 분 한 분 이렇게 쭉 장옥상 교수님도 정말 드림웍스의 기술 디렉터셨던 이런 그 다음에 문재철 교수님은 이론 쪽에 아주. 근데 이런 분들이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전공을 만드는 것은 저희들한테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업무만 드러나게 되는. 근데 이 교수님들은 너무도 흔쾌히 해주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 우리가 학생을 제대로 한번 가르쳐 봅시다. 그리고 우리 중앙대 이 훌륭한 애들이 와가지고 4년 딱 교육을 시켜가지고 애들이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걸 못 이루고 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영 쪽 애들이 공학과 예술을 같이 융합할 수 있고 그 애들과 호흡할 수 있으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고 아트 애들이 공학과 경영을 배우게 되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어떤 게임 어떤 회사 조금 이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CEO를 뵀는데 우리 브로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런 학생이 있으면 어떠세요? 그랬더니 바로 다 데리고 가겠대요. 다 데리고 가겠대요. 저희 들어가도 되죠? 아니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저희들 뜻을 같이 하는 교수님들, 저희 양상과처럼 그렇게 정말 이런 훌륭한 교수님들 계속 모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꼭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래서 일단 이 교수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교수님인 걸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각 분야에 다 탑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모였다는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 개인적으로도 같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졸업생으로 생각하는 모델은 개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게임 개발자 또는 또는 프로그래머 이런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그 모델은 창작가나 크리에이터입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졸업생 모델은 크리에이터고 특히 그걸 통해서 저희들은 이상을 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취업전에 섰을 때 압도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저희가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이 나중에 계속 이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외에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인턴십을 하거나 이럴 수 있기를 저희들은 바랍니다. 그런 학생을 키울 겁니다. 이건 저희가 보여드렸던 거고 예술과 인문, 공학, 경영 이걸 하나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융합적인 어떤 전공을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창의적 인재 정의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럽니다. 일단 미디어 환경이 변화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창의적 인재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암기식 기존에 주입식 교육을 받은 인재를 제조업은 그렇고 IT 어느 산업에서 좀 원치 않는 상황이겠고요. 그다음 기술 환경이 변화하면서 특히 개인의 창작 능력이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개인이 조직을 상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그 아프리카 TV 대도서관은 CJ하고 바로 다이다이로 딜을 합니다. 그 정도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에 있어서 저희들은 6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문제 해결 능력, 창작 능력, 프로듀싱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멀티펑션한 인재, 그다음 융합적 사고, 그리고 매니지먼트 설명, 이 정도로 저희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게 이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그 학년을 저희들이 이제 4개의 학년으로 3개 학년으로 쪼개서 2학년, 3학년, 4학년 하는데 저희들이 이걸 3년 과정을 2년 과정으로 압축할 겁니다. 2년 과정을 압축한다는 건 뭐냐면 4학기에 졸업할 수 있도록 저희는 커리큘럼 코스 설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융합과정이 6학기에 걸쳐서 펼쳐야 되는데 저희들은 6학기가 아니라 4학기에 과목 개설해서 2년에 끝내서 그래서 3학년 1학기 학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전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모션 타이밍 스튜디오, 게임 스튜디오, 인터랙티브 스튜디오, 알파 프로토타입, 베이타 프로덕션, 마케팅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에 주로 이제 알파 프로토타입하고 베이타 프로덕션의 마케팅은 어디가 상용화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시제품 만들어봤어요. 뭐 이런 거 기획도 해봤어요. 저희는 뭐 특히 이제 경영학생들, 경영 쪽 학생들도 그러죠. 저희는 이런 거 뭐 기업 분석해봤어요. 그런 저희는 아무 쓸데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제품을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올려가지고 상용화를 해봤어요. 저희는 상용화 해본 작품이 3개입니다. 이 기획을 해서 현대자동차의 무인차 시대에 무인차에서 뭘 할 건가를 우리는 기획을 했고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미 소비자들의 반응을 봤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학생들이 기업 앞에 섰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학생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필로서 주로 이제 제작 중심 수업으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걸 기초로 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 다길 건데 게임 프로그래밍하고 예를 들면 게임 산업이나 전략 경영 이런 것들을 전공 선택으로 이제 전공 과목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각 영역을 쪼개가지고 6개 영역을 쪼개가지고 거기에서 36학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대체 가능한 즉 교차 인증 과목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학생은 저희들이 이제 문의를 주면 그걸 다시 이걸 자세하게 이걸 안내해 줄 거고 그다음 오늘 동영상을 어차피 저희가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줄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전략 경영 제가 담당하는 전략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신설합니다만 중간에 예를 들면 경영학부 과목에서 스마트 경영, 벤처 경영,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이 과목들을 이수한 학생은 이 과목을 듣지 않아도 되는 즉 웨이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이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에 전필 과목 6과목 그다음에 전공 과목 중에서 선택 6개 이렇게 해서 36학점을 구성을 하고 그래서 2과목을 웨이브를 줄 거기 때문에 그러면 30학점을 이수하면 실제로 여기에 대한 그 전공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어떤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죠. 총 이수학점 36학점, 교차행정 6학점. 교차행정을 받을 경우에 30학점을 이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 필수는 모션 타이밍 스튜디오 등 6과목 18학점. 그럼 전공 과목은 전체에서 2개를 신설 과목이 이제 2과목 이걸 이제 보여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특히 어떤 분야를 갈 건가 이슈인데요. 이건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코프로 잡고 있는 것들은 이제 3가지 영역인데 취업이냐, 창업이냐, 진학이냐 이 이슈인데 뭐 진학과 창업 이슈는 창업하고 뭐 이건 이제 현재 계속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내버려 두고 취업과 창업 이슈로 들어가면 특히 이제 취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의 스코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디어나 광고 관련 기업에 우리는 학생을 넣겠다. 두 번째는 네이버 같은 검색어 같은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라인 이런 데를 커버를 하겠다.
세 번째는 전통적인 게임 회사들, NC나 넥슨 같은 게임이나 예를 들면 모바일 그 회사들, 예를 들어서 뭐 컴투스라든지 게임비나 이런 데 회사들, 그다음에 방송사, 언론사들 또는 아프리카 TV 같은 그런 어떤 1인 미디어 이런 쪽까지 커버를 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데서 지금 얘들 같은 경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바로 이 기획자를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마지막으로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그래서 이 6개 정도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인재를 키우고자 합니다. 신청 절차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청 자격은 2학기상 이수환자 그래서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1학년 1학기나 1학년 2학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저희들은 이 규정을 그 위에 어떤 규제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2년의 과정, 즉 4학기에 걸쳐서 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학년 1학기가 4학년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을 원하는 거고요. 그다음 편입학자는 1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 그랬고요. 저희가 입학 시기를 1학기, 2학기 두 번으로 학생을 모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청 절차는 지금 11월 14일에서 오늘 저희가 설명을 한 이유가 14일에서 25일까지 이 융합전공에 대한 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청을 하라고 그러는데 단 저희들이 예상하는 게 아마 상당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서류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들, 즉 영상이나 사진이나 시나 글을 자유 형식으로 A 한 장 분량으로 제출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파일이 올라올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면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이것은 URL을 거기에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URL을 주면 저희들이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업로드를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발하는 기준은 이겁니다. 저희들은 뭐 최저 기준 학점도 없고요. 저희는 학점 자체가 학생을 평가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창의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명회를 보면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왜 어제 우리가 나가가지고 찌라시를 뿌리고 학생들에게 잡상이 취급을 받으면서 찌라시를 뿌렸는가. 여기 계신 문재철 교수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안 받고 가요. 그리고 밀치고 가요. 중앙대 역사상 교수가 문에 나와서 후문에 나와서 또 정문에 나와서 찌라시 뿌리고 있는 건 중앙대 개교일이 처음일 거예요. 중앙대 교수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전혀 관계없어요. 어느 학생만 면담해줘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이거 찌라시만 한 게 아니에요. 메일도 보냈고 문자도 보냈고 단과대별로 또 보냈고 본부에서 교무처에서 또 보냈어요. 근데 그게 학생들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메일을 안 보더라고요. 특히 학교 메일을 안 내려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월요일날 교수님들이 아침에 나와서 김탁훈 교수님은 대구에서 밤차로 잠을 못 자고 나와서 아침에 그 시간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학생들이 안 받고 미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학생! 그랬어요. 우리 잡상인 아니거든? 이래서 받아가. 그러니까 받아가더라고요. 이게 종목 설명이야. 받아가 그러니까 그냥 받아가더라고요. 교수가 찌라시 뿌린다고 생각이 나겠어요.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아침에 찌라시 뿌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트센터에 커피 마시고 있고 보세요. 이 문재철 교수님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가슴이 아프죠. 근데 그게 뭐냐면 저는 그게 교수들의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수들의 아침 8시에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매일 연구하다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런 참 어색하지만 그런 거 한다는 건 그건 정말 다른 거예요. 찌라시 뿌리는 전공 우리밖에 없죠? 다른 전공 있어요? 네. 뭐 없잖아요. 네. 오케이, 자 이 정도 하고요. 고맙습니다. 학생들도 질문 있나요?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네, 말씀하세요. 예. 경영학부 김성국입니다. 일단 설명에 감사하고요. 만약에 이게 융합전공이 된다면 다음 학기부터 바로 시작할 텐데 제가 다음 학기 휴학을 생각 중인데 혹시 뭐 학기마다 열리는 과목이 있어서
휴학을 한다면 융합전공 커리큘럼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나요? 아, 굉장히 좋은 질문. 저희도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거 불 켜주세요. 그래서 그걸 해결했어요. 그래서 각 과정을 이렇게 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과정, 물론 이제 난이도는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 전공 필수 6개 과목은 마지막에 2과목 정도는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상용화로 들어가니까. 근데 나머지 과목들은 연계성을 다 끊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1학기, 2학기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도록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융합전공이 되고 휴학 신청하고 이제 다음 학기에 바로 시작할 수 예, 그래요. 그것도 좋습니다. 예, 네. 예, 뒤에 학생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휴학을 신청을 해도 이거 새로 신청할 것 때는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청을 해두고 휴학을 하고 다음 학기에 오거나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 그 대신에 일단 저희들이 아까 요구한 서류가 들어오고 저희가 융합 신청을 승인을 해야 돼요. 그 전 조건입니다. 예. 예. 경영학과 유민재 설명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 학기에 이걸 신청한다면 다음 학기에 4학년 1학기가 돼서 제가 남는 학점이 가능한 많이 돼야 40학점 정도 되는데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한 2학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시고 이제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셨는데 혹시 빠르게 한다면 1년 안에 이 과정을 전부 이수가 가능한지 1년은 조금 무리입니다. 저희들이 최대로 당기면 1년 반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1년 반 정도가 1년 반에서 2년을 계산하고 있는데 1년까지 당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작 수업이 1년으로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공 필수 3개, 1학기 3개, 2학기 3개 이렇게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학생들이 자기 주전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3과목을 두기 힘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한 학기 전공 필수 2개씩 들어가면 3학기에 걸쳐서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2개씩 해서 3학기에 걸쳐서 오픈하려고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내에 어쨌든 끝낼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기간을 짜리면 아마 1년 반 정도 생각을 합니다. 예, 뒤에 학생 말씀하세요. 그러면 1학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1학년이에요? 아니요, 다른 1학년이라는 거 어떤 거예요? 1학년 2학기 지금 하고 있는 아이니까. 내년 2학년 1학기가 되잖아요. 네,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대상자가 2학년, 지금 현재 1학년 2학기부터 가능해요. 한번 크게만 더. 네. 정원이 혹시 몇 년? 그게 저희가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100명 전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생이 있으면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근데 가능하면 수를 많이 뽑지 않으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0명 이내로 들어올 겁니다. 네, 거기요. 예, 말씀하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학생인데요. 혹시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산학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은 하나는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IT 쪽에 또는 인터넷 쪽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면 그쪽에 저희 이제 실습 과목을 들어올 때 그쪽에 팀장이나 개발팀장 이런 사람들이 강사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저희들이 아마 구조를 짤 거고요. 그래서 교수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업 과정에 기업에 있는 사람들 직접 데려와서 하는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단지 특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작에서 지도를 하는 이런 과정을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턴십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그쪽이 필요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턴을 방학 때라든지 학기 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업들하고 사전에 그러니까 인턴을 통해서 그런 어떤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것들을 구조를 짜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아까 과목 중에서 게임 프로그래밍 과목이 있던데 근데 처음에 네. 학생 모델은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 과목을 개설하셨는지 궁금해서.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대 학생은 괜찮은데 뭐 저거 뭐라고 했죠? 저는 나노공학 전공. 아, 그래요. 그러면 그 프로그래밍 배워본 적 있어요? 1학년 때 시험만 배웠어요. 예. 근데 왜냐면 공대 학생들은 저런 게임 프로그래밍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인문계열, 예술이나 경영이라든지 사회,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 프로그래밍을 전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공대의 프로그래밍 수업에 들어가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전혀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최소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기획을 하든지
아니면 시장 분석을 하든지 해서 프로그래밍을 공대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을 잘할 거기 때문에 그 학생들과 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베이직이 되는 기초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저런 과목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 서류심사 부분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프리카 TV에 자기소개서를 넣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이력서를 그대로 보내드려도 되는 건가요? 예, 좋습니다. 거기에 자기를 어필할 수 있으면 보내주세요. 예. 스포츠과학부 1학년 서강토라고 하는데요. 제가 시험 1학년인데 1학년 1학기하고 약간 학점 이수를 잘 못해가지고 자퇴하고 아예 빠르게 뭐 원격 수업 같은 걸로 학점을 다 채워서 편입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학점 이수를 잘 못했는데요. 근데 원격 수업이나 자퇴를 하고 다른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써서 학점을 채운 후에 편입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 그 편입 이슈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편입하면 한 학기를 지나야 돼요. 여기 규정에 의하면. 그러니까 한 학기를 지나면 가능합니다. 어쨌든 편입일 경우에. 감사합니다. 네. 저기 도고동문학과 양승범입니다. 네. 저도 내년에 4학년 1학기라서 연장돼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럼 연계 전공 말고 부전공으로 돌려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부전공이나 융합 전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학생들이 주전공하고 또 하나의 전공을 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전공이든지 연계 전공이든지 융합 전공이든지 하나의 전공을 더 택해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전공 대신에 이걸 택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네. 네. 하시는 경민이라고 합니다. 설명에 간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인문대학에다가 공과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데 혹시 제가 이거 수업을 보니까 대부분 융합공학부에서도 디지털 이미징 전공의 2, 3학년 수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초가 없이도 들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수업 이 융합 전공에서 요구하는 어느 정도 기본 소양이 있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학생 같은 그러니까 기초가 안 되는 학생을 위해서 게임 프로그래밍이라는 기초 과목을 하나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경, 게임 산업을 위한 전략경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기초적인 그런 어떤 다른 과목, 다른 어떤 문과 학생이 공대 쪽으로 가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넣고요. 또 반대로 공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경영학부 4학년 수업에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거의 수업이 못 따라올 정도로.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경영학 과목, 전략 과목을 하나를 개설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문 과목을 2개를 개설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과목을,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 같은 경우에 공대 과목 와서 2, 3학년 과목을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공대 학생들이 대체 과목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제도입니다. 저는 같은 경우에 기초 과목을 예, 그러니까 전공 과목 2개를 들어오면 되는 거죠. 제가 좀 추가해서 설명드리면 네. 지금 같은 질문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순수 미술을 하다가 지금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지금 프로그래밍 수업 같은 경우는 기존 공학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들으면 안 좋은 수업이 될 거예요. 오히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컴퓨터적인 사고방식 우리가 이해를 하고 프로그래밍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해서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면서 그걸 이해하면 그 다음에 결국은 인문학이지만 콘텐츠를 스스로도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수업들은 오히려 공대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그런 비전문가들을 위한 수업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필요하면 전문 과목들을 더 개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문 과목 개설에 대한 규제가 좀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들은 전문 필수 6개, 전문 과목 2개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전문 과목 형태로 해서 더 개설을 하거나 이럴 생각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이제 전공이 3개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그 고민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근데 이제 아까 제작 수업을 할 때 개인이 모든 걸 제작하는 것보다 저희는 팀 단위로 움직이는 걸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예를 들면 한 3명 내지 4명의 팀에서 공헌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들이 그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열정과 의지거든요. 그게 저희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단기 과정으로 자꾸 이제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4학년 1학기 학생들에 대한 고려 그리고 3전공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저희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커리큘럼을 좀 짜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떤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슈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우리 이런 전공에 대해서 좋아한다면 저희는 환영합니다. 예. 예. 또 뭐 다른 질문 있나요? 예, 이상으로 예. 경영학부 최은입니다. 지금 문화 콘텐츠 융합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 문화 콘텐츠 전공하고 어느 정도 겹치게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거기는 주로 전공 수업을 어떻게 하나요? 거기는 이제 그 중국과하고 역사학과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토리텔링하고 이쪽을 더 되게 중시해서 하고 있는데 게임도 스토리텔링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수업이 어느 정도 어떻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전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가 문제 해결 능력, 두 번째가 제작,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창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토리텔링은 하나의 파트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스토리텔링 플러스 제작 플러스 상용화 여기까지 이 전 프로세스를 저희는 커버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 과정을 그러니까 6과목을 통해서 이 훈련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전 해결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저희들 교수님 포진하고 있는 게 다 현업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국내에서 탑 수준의 제작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런 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어쨌든 실질적인 제작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도 저희는 그걸 스토리텔링이라는 아웃풋을 내봤습니다 가지고 저희는 그걸 적용해가지고 이런 컨텐츠를 개발했습니다까지 저희는 가지게 할 거예요. 아마 그 정도 차이는 아마 그게 차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 수업 과목이 전부 이론 플러스 실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짜리 수업인데 4시간짜리 수업은 어떤 이슈가 있냐면 실제로 이 학점에 있어서의 굉장히 요즘 우리 중앙대학이 또 하나 힘든 게 상대평가 이슈인데 상대평가에서 A를 절반을 줄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업 시간은 4시간짜리에서 이론 플러스 실습을 해서 그래서 저희는 과목 전체가 전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플러스 실습.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을 오고 예상을 해요. 우수한 학생이라는 건 학생이 우수하다는 게 아니고 정말 한번 뭔가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우리들은 뭐 엊그저께 광화문에서 봤잖아요. 계기만 주어지면 우리 젊은이들 폭발해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김탁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동기만 주어지면 혼자 팀 내부로 또 밤새 할 겁니다. 밤새워서. 저희도 그게 가능하다고 이미 생각하는 거예요. 단지 기존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 그걸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못 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컴퓨터공학부에 재학 중인 이제 1학년인데요. 제가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보면 학교에서 공부만 하다가 그냥 뭐 어떻게 성적에 뭐 맞춰서 어쨌든 뭐 공대에 이제 컴퓨터공학을 오게 됐는데 이제 전공을 이제 계속 수업을 하면서 뭐 이제 조금 한 몇 달 전부터 해야 되나 어쨌든 뭐 콘텐츠 같은 이제 게임이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제작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지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공이 생긴다는 걸 이제 뭐 안지는 중학년에서 한 좀 오래전에 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생기게 된 걸 알고 그래서 이제 이곳에 와서 설명 들었는데 단지 열정과 관심 이제 그 정도만 가지고도 이제 뭐 서류 심사를 할 때 이제 서류 같은 거에 이제 자신이 그것만 적어도 이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이제 뭐 뽑힐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을 잘 표현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정이 많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건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어떤 걸 할 수 있는가, 왜 하려고 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예를 들면 나 정말 이거 안 뽑아주면 나 저기 법학관에서 뛰어내릴 거야. 하면 그걸 심사하는 교수님이 그냥 넘어가겠어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근데 그거 플러스 아니면 이런 거죠. 내 정말 안 뽑아주면 장우산 교수님 연구실 앞에서 내 정말 그 침낭 깔고 진짜 일주일을 내가 잘 거야.
장수상 교수님 이 양반 퇴근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뭔가를 근데 플러스 자기는 그럼 저는 그런 능력 플러스 뭔가 나를 어필하면서 이런 걸 잘해요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잘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저는 그 말을 아주 싫어해요. 자기가 뭘 잘하는가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됐나요? 예. 또 다른 아까 심리학과 손진동이라고 그냥 주전공이랑 교양전공 교양 학점들을 그냥 다 채우고 제가 내년에 4학년 1학기인데 그냥 1년 동안 36학점을 그냥 한 학기당 18학점씩 해가지고 그냥 아예 올인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궁금해요. 그건 현실적으로 아주 정말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학생 같은 경우가 그런 학생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정말 저희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해요. 진짜 고맙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학생이 한 학기에 전공 3과목을 듣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3학기를 2과목씩 해갖고 3학기를 생각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전공 2과목은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전공 예를 들면 2학년 같은 경우는 1학기면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과목, 2과목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늘어나면서 또는 3학기에 걸쳐 5학기나 6학기를 쭉 계속 개설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학생 같은 정말 그런 열정이 있는 거 저는 고맙긴 한데 전체적인 학생 우리가 100명 정도로 볼 때 전체 학생들이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는가를 할 때 2학년, 3학년들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하나의 학과 체제로 가면 그런 이야기들이 다 해소가 될 겁니다. 근데 현재는 융합전공으로 돼 있고 주전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전공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주전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융합하고 다른 건 그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학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예술 이 전공 굉장히 중요한 전공이에요. 그 위에 저희들은 더 이걸 연계할 수 있는, 융합할 수 있는 그 레이를 얻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 학생처럼 1년에 좀 끝낼 수 있는데 코스 설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모든 학생들에게 그걸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양해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4학년 1학기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한 3학기, 3학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됐나요? 저는 이게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중앙대 미래를 위해서도 한국 대학의 미래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교수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공이 나중에 정말 우리가 각광받는 그리고 아마 이게 정말 여기에서 훈련받은 애들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 이럴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이 전공 준비하는데 1년 걸렸어요. 1년. 작년부터. 그래서 그동안 이 교수님들이 정말 전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회의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정말 저는 이 교수님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오늘 설명해 주신 거 정말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전공과 함께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대학생활 재미있어요? 정말 우리가 재미있게 대학생활 해볼 수 있잖아요. 한번 교수하고 대화도 제대로 안 되고 뭔가를 만들어보는 즐거움도 없고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새로운 거 한다는 기쁨도 없고 그게 그런 대학생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밤새고 해도 정말 신날 수 있는 그런 뭔가 이걸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같이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